어르신 여러분, 이제는 계약서만 잘 써놓으면 끝나는 시대가 아닙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는 전월세 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시대가 시작됩니다. 최소 5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까지 벌금이 나올 수 있다니 그냥 넘길 일이 아니지요. 그동안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서로 합의만 잘하면 되는 줄 아셨죠? 하지만 이제는 계약서를 썼다면 30일 안에 정부에 꼭 신고를 해야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세입자 입장에서는 확정일자라는 게 중요한데요. 이건 나중에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법적인 힘입니다. 그런데 이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전월세 계약이 신고돼 있어야 하거든요. 이 제도가 왜 생겼을까요? 간단합니다.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집주인들의 탈세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예전엔 몰라도 됐던 정보지만 이제는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특히 노후의 보증금은 삶의 안전줄 같은 돈이지요. 내 돈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번 전월세 신고제는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나야 세입자니까 괜찮겠지 하셨다면 이제는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신고 책임은 집주인, 세입자 모두에게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먼저 누가 신고를 해야 하느냐, 그리고 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이 되는지부터 차근차근 짚어드릴게요.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가 괜히 복잡하게 들리실 수 있지만 실제로는 아주 간단한 기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딱 3가지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바로 금액, 지역, 그리고 어떤 집이냐는 겁니다. 먼저 금액 기준입니다.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으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둘 다 넘지 않아도 상관없고 하나만 넘으면 무조건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7천만 원인데 월세는 20만 원이라면 신고 대상입니다. 반대로 보증금이 5천만 원인데 월세가 35만 원이라도 역시 신고 대상입니다. 그런데 보증금도 5천만 원, 월세도 25만 원이면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 둘 중 하나라도 기준을 넘기면 신고해야 한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지역 기준입니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신고해야 하는 건 아니고요. 특정 지역에만 해당됩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은 모두 포함되고 부산, 대구, 광주 같은 광역시들도 해당됩니다. 또 세종시, 제주시처럼 도시 단위의 지역도 신고 대상이고요. 하지만 군 단위 지역 예를 들어 경북 청송군이나 전남 고흥군처럼 시가 아닌 군 지역은 이번 신고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쉽게 말해 시 단위 이상이라면 신고를 해야 하고 군 지역이면 대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준은 주택의 형태입니다. 흔히들 우리 집은 작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크고 작은 걸 떠나서 사람이 실제로 살고 있는 공간이라면 모두 해당됩니다. 아파트나 빌라, 연립, 다세대는 물론이고 고시원이나 오피스텔, 기숙사 같은 곳도 포함됩니다. 더 나아가서 공장 안에 직원들이 사는 숙소가 있다면 그 역시 신고 대상입니다. 심지어 허가가 나지 않은 판잣집이라도 사람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여러 형태의 주거지가 있는 시대에는 겉모습보다 사람이 사느냐, 안 사느냐가 중요한 기준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여기까지가 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신고를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려드릴게요. 사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더라고요. 계약서는 썼는데 그걸 도대체 어디다가 신고하느냐 하고 말이죠. 방법은 2가지입니다. 첫째는 가까운 동네 주민센터에 직접 가셔서 신고하는 방법이 있고, 둘째는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온라인 신고 방법이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실 경우에는
계약서를 들고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거기서 기본적인 양식을 작성하고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보증금이나 월세, 계약기간 같은 내용을 정확히 적어야 하고요. 요즘은 직원분들도 이 제도에 대해 잘 알고 계셔서 어르신들이 가시면 하나하나 도와주실 겁니다. 온라인으로 하시려면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이라는 정부 사이트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가 있으시다면 집에서도 하실 수 있고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누구나 가능해요. 계약 내용을 입력하고 계약서를 사진으로 찍어서 첨부하시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요즘은 앱도 잘 나와 있어서 스마트폰 하나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나는 그런 건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럴 땐 자녀나 가족에게 부탁하셔도 되고 동사무소에 가셔서 전담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 신고는 집주인과 세입자 둘 다 할 수 있지만 한 사람만 해도 됩니다. 그런데 누가 하는 게 더 좋으냐고요? 저는 세입자가 직접 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세입자가 신고를 하면 그때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이 확정일자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집주인이 세금을 못 내서 집이 압류되거나 은행 대출을 못 갚아서 경매에 넘어가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이 확정일자입니다. 확정일자만 있으면 전세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해서 전월세 신고가 된 건 아닙니다. 전월세 신고를 해야 확정일자가 따라오는 것이지 확정일자만 따로 받으면 신고는 따로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방법은 세입자가 직접 전월세 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까지 함께 챙기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세입자든 집주인이든 그냥 계약서만 쓰면 되겠지 하는 생각은 이제 접어야 할 때입니다. 이 제도는 내 돈과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한 새로운 기준입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과태료도 피할 수 있고 나중에 억울한 상황도 막을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들으신 이 이야기만 기억해 두셨다가 계약을 하게 되면 30일 안에 신고하시는 것, 그것만 실천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신고를 왜 해야 하는지, 그리고 누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는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만약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 부분이야말로 많은 분들이 실제로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냥 한 번쯤은 넘겨도 괜찮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실제로는 그게 절대 가볍게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전월세 계약을 하고 나면 30일 안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한을 넘기게 되면 바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물론 하루 이틀 늦었다고 해서 무조건 100만 원 벌금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지연된 기간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책정되는데요. 짧게는 5만 원에서 시작해 길어질수록 많게는 3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5억 원짜리 전세 계약을 체결했는데 신고가 석 달이나 늦었다면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신고 지연이 1년 이상 이어졌다면 20만 원, 2년을 넘기면 30만 원까지 벌금이 올라가는 거죠. 그냥 한두 달 미루다가 벌금이 쌓이는 셈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경우보다 더 조심해야 할 상황이 있습니다. 아예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조금 더 심각합니다. 이제는 계약서만 손에 쥐고 있다고 끝나는 시대가 아닙니다. 실제로 지방자치단체나 정부 시스템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우린 둘이 다 알고 있으니까 굳이 신고 안 해도 괜찮겠지 하고 넘기면
신고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로 남게 되고 어느 날 갑자기 벌금 통지서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입니다. 이게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는 보증금을 1억 원 받았는데 신고할 때는 7천만 원만 받았다고 적는 경우입니다. 겉으로는 작은 실수처럼 보이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의도적인 탈세 시도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런 허위 신고는 단순히 과태료에서 끝나지 않고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 이제는 이 모든 정보가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이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구조입니다. 예전처럼 제보가 들어오거나 문제가 생겨야 조사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시스템 자체가 누락된 신고나 허위 금액을 자동으로 탐지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설마나까지 조사하겠어 하는 마음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름 한 글자, 금액 한 줄이 문제되는 세상이 된 거죠. 이제는 집주인도 세입자도 모두 신고를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집주인은 계약이 끝난 즉시 30일 안에 신고하고 계약 금액도 정확하게 적어두는 게 안전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갑자기 국세청으로부터 설명을 요구받거나 세무조사를 받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특히 집을 한두 채만 가지고 계신 분들도 나는 그냥 조용히 몇십만 원씩 받는 건데 괜찮겠지 하는 생각은 접으셔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만 했다고 세무조사를 바로 하는 건 아니지만 신고 내용은 자동으로 세무서에 전달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소득신고를 준비해 두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더더욱 자기 손으로 직접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확정일자 때문이죠. 내가 직접 전월세 계약을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이 날짜는 나중에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결정적인 기준입니다. 확정일자가 없다면 혹시라도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은행이나 세금이 우선순위가 되어버려 세입자는 나중에야 남는 돈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그마저도 집값이 낮게 낙찰되면 결국 손해를 보는 건 세입자가 되는 거죠.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전월세 계약은 처음 한 번만 신고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약 도중에 보증금이 바뀌거나 월세가 인상되거나 계약이 연장되는 경우에도 그때마다 다시 신고를 해야 내 권리가 제대로 보호됩니다. 처음 한 번 신고했다고 마음 놓고 있다가 중간에 바뀐 내용을 신고하지 않으면 오히려 나중에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조금 귀찮더라도 지금 미리미리 챙겨두는 게 훨씬 낫습니다. 지금 당장은 번거롭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한 번만 정확히 해두면 그 다음부터는 절차가 간단하고 걱정 없이 계약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내 돈과 내 권리를 지키는 데 드는 노력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신고는 선택이 아니라 이제는 노후를 지키는 필수적인 지혜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왜 전월세 신고제가 생겼고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지 또 신고하지 않았을 때 어떤 불이익이 따르는지까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중요한 건 복잡하지 않다는 겁니다. 단지 3가지 기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금액, 지역, 그리고 실제 사람이 살고 있는 공간인지 아닌지.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30일 안에 신고하는 것이 내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특히 세입자분들은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라도 확정일자와 신고를 꼭 챙기셔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따라오고 이게 있어야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내가 낸 돈을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반대로 확정일자 없이 계약만 해놓고 넘어가면 결국 가장 큰 손해는 세입자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집주인분들께도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계약서를 잘 써놨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내가 임대하고 있다는 정보는 이미 정부 시스템에서 서로 공유되고 있고 이제는 소득신고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금액으로 정확히 신고해 두는 것이 오히려 세무조사를 막는 가장 깔끔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세입자든 집주인이든 이 제도를 단순히 불편한 절차로만 보지 마시고 내 재산을 지키고 문제를 예방하는 작은 지혜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알아서 해주겠지 혹은 설마 나한테까지 과태료가 나오겠어 하는 마음은 이제 내려놓으셔야 할 때입니다. 미리 알고 대비하면 그저 지나가는 행정 절차일 뿐이지만 모르고 넘기면 손해가 클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더 부탁드릴게요. 오늘 들으신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이 영상을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특히 자녀나 형제, 친구분들 중에 전월세 계약을 준비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꼭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고 있었느냐, 몰랐느냐의 차이가 100만 원 과태료로 이어질 수도 있는 현실이니까요. 그리고 혹시나 아직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최대한 자세히 또 쉽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아요 한번,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생활에 꼭 필요한 지혜, 실생활 정보들 빠짐없이 챙겨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지혜로운 선택으로 노후를 단단히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